안녕하세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 좀 이제 잔잔한 그런 이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대규모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쿠르스크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 곳을 본다고 하면은 뭐 가스 관도 있고 그리고 뭐 원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이 에너지에 좀 이렇게 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자기 좀 대규모로 한 1000여 명 이상이나 이 군대를 이렇게 또 몰고 가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또 깜짝 놀라게 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막는 게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러시아 같이 전 세계 2위 군사력을 이렇게 또 가진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스트러글 할 그런 만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이제 뻥마력이라고도 하죠. 이 근육이 이 물근육 같은 그런 군대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렇게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이머전시 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어느 이제 몰 있지 않습니까? 몰에다가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인 12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벌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정도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가 더 공격 같은 거 잘해줘가지고 러시아를 좀 더 이렇게 또 파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 민간인들은 이 피해는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기는 없겠죠. 어쨌든 지금 이 푸틴이 벌인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푸틴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 전에 이 F-16기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또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상공에 F-16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쿠르스크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F-16 이렇게 또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마도 또 이제 조만간 F-16기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 러시아 접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이렇게 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무기하면 이 미제가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제하고 이 한국제 이 국산 한국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잘 이렇게 또 도와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에서 뭐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많은 우위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면서 이 협상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쟁 좀 빨리 좀 잘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자신의 플로리다의 별장이 말하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똥줄이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다. 왜냐하면은 여러 이 설문조사 이렇게 또 하는 곳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다 지고 있거든요. 지지율 측면에서 모조리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조바심이 났어요. 조바심도 나고 막 똥줄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사람들의 이목을 다시 나한테 집중을 시켜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긴급 기자회견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모아 나가지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는데, 뭐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지가 망상에 빠져서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만 이렇게 또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팀 월즈 이렇게 또 같이 합동 유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세장에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 그 인파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카말라 해리스 최근 이 유세장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유세장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한 것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진짜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의 유세장에는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차 있는 반면에,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 유세장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막 듬성듬성 막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의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어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미디어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이 크라우드, 이 인파들 그거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 트럼프 또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 대통령 항상 이렇게 계속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나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고 진짜 쓰레기 대통령이고 진짜 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나락의 길로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더 나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냥 이제 베이슬레스 그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그 공포심에 이제 눈이 쏠려가지고 이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 공포 전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히기는 먹혔죠. 2020년도에 먹히기는 먹혀가지고 지가 뽑히기는 뽑혔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수법을 지금 이렇게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수작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 가지 댓글들을 이렇게 또 자주 보는데, 댓글도 본다고 하면은 다들 엄청나게 트럼프 진짜 많이 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까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SNS 서비스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뉴스 이렇게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밑에 막 댓글들 달린 것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막 전부 다 트럼프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미국이 더 오히려 망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댓글은 아니 무슨 고리적 무슨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 옛날에 그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들은 다 안다, 너 지금 공포 정치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트레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계속해가지고 뭐 카멜라 해리스 뭐 나쁘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베이슬레스 클레임하고 이거 뭐냐, 이 트럼프 꺼져라 라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를 떠나는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간간히 댓글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그런 댓글들이 이제는 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인들의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카말라 해리스를 더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꼬꾸라지게 되면서 올해 대선에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브레이크컷을 할 때 이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이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완전히 이제 별개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 연준을 이렇게 또 휘어잡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미국의 불을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기를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돈을 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파퓰리즘 계속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돈 계속 이렇게 또 뿌린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처럼 엄청나게 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연준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별개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돈을 많이 풀면은 또 인기가 이렇게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르는데 이제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인플레이션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또 짓거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패드를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부어 삶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또 만들려고 지금 밑밥을 이렇게 또 깔아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어제 나는 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나는 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레이컷을 해야 할지 내가 발언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뱅크럽시를 했거든요. 진짜 막 진짜 10손가락 뽑을 정도로 이렇게 뱅크럽시를 하고 그리고 뭐 호텔 사업도 하면서만 뱅크럽시 하고 뭐 카지노 사업도 하면서 뭐 3번 뭐 뱅크럽시 3번 막 뱅크럽시 하고 뭐 수도 없이 막 뱅크럽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꼽쳐가지고 뱅크럽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뱅크럽시를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 사라지면서 그 돈 그 뎁 있지 않습니까? 그 뎁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일반인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그 뎁이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진짜 사회의 악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냥 일반인들의 그냥 돈, 그 정부에서 뿌린 돈들을 이렇게 지가 이렇게 가지고 갔다는 그런 소리예요. 막 돈 막 빌려가지고 막 비즈니스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런데 빚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은 그런 사업들 같은 것들은 다 막 뱅크럽시 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만 이렇게 뽑아먹고 정부에서나 뭐 은행에서나 이렇게 돈만 이렇게 뽑아먹고 톡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뱅크럽시가 많이 했었던 이런 사람이 이 연준에다가 대고 언제 레이컷을 해야 할지 내가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아주 그냥 개떡처럼 이렇게 또 하는 사람 진짜 이렇게 막 불법 그러니까 합법적인데 이제 불법적인 거 같은 건 합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뱅크럽시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돈 계속 이렇게 또 끌어 당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미국 재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미국 기준금리에 돼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뭐 그때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아가서는 얼마나 힘들지 뭐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계속 해가지고 뱅크럽시 몇 번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말 이외에도 어제 진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똥줄이 찼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긴급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카말라 헬스가 인기가 이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이 지금 이 멈췄다 서스펜디드 이 리얼리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허니문 이펙트이면서 이 허니문 이펙트였다가 지금 이 리얼리티가 서스펜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요거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거야
예, 너 망상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트럼피들의 이제 망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뉴스 매체들에서 이 카말라 해리스한테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뽑아내고 있는데 이거 다 가짜 뉴스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리면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가짜라고 이렇게 또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다 가짜예요. 자신한테 또 이제 이익인 것은 또 그거는 다 진짜고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다 가짜야. 그냥 그냥 망각 속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망각 이 트럼프 망각 속에서 거기서 리얼리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정신병자들이 망각 속에서 이렇게 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트럼프나 트럼피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김정은 나를 좋아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 미국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는다고 하면은, 이 김정은이 또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은 또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또 이제 공포 정치를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고요. 뭐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김정은이나 푸틴이 좋아하는 이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뽑아야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트럼피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푸틴이 좋아하고 김정은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트럼프가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김정은 나 좋아하고 뭐 푸틴도 나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게 어디 망각서에서 이렇게 또 빠져서 사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랑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원래 기존에 이렇게 또 약속을 잡았었던 대로 9월 10일에 여기에서 TV 토론회 이렇게 또 90분간 이렇게 또 갖기로 했다. 라고 이 ABC 뉴스 채널 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나랑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랑 이 TV 디베이트 이렇게 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때 막 주장을 했던 거 이제 폭스 뉴스에서 9월 4일날 이 카말라 해리스랑 나랑 뭐 TV 토론회 하겠다라고 지 혼자 지 입으로 이렇게 또 떠든 것에 대해 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원래 우리가 약속을 했었던 대로 9월 10일에 ABC 뉴스 채널에서 보자. 나는 그날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 트럼프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막 상대방을 막 교란을 시켜가지고 막 헛소리 막 해대고 뭐 망상에 빠진 소리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굉장히 어지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이 어지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이제 말려갈 수가 있는데 트럼프에 안 말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는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말리지 않으면서 ABC 뉴스 채널에서 9월 10일에 이렇게 90분 동안 TV 토론을 하는 거 트럼프도 이제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똥줄이 타는 것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항상 이 TV 토론회를 먼저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이 똥줄이 타는 사람, 이 지지율이 좀 이제 딸리는 사람이 이 TV 토론회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TV 토론회에서 반전의 매력을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되면서 당연히 TV 토론회를 한 뒤에 누가 더 잘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지지율이 완전히 이렇게 또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 TV 토론회를 무조건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죠. 이제 다음 달 한 9월 10일에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이 90분 동안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밖에도 아마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다른 이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가가지고 TV 토론회를 아마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또 조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ABC 뉴스 채널에서 90분 동안 이 TV 토론회 요거 뒤에 아마도 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 지지율에서 이제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TV 토론회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노련한 게 있거든요. 예, 굉장히 또 이 윽박 지르고 막 말하는 거 이렇게 또 좋아하고 막 비즈니스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뭐 토론회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노련미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서 그 잘하긴 잘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카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할 말 무지하게 또 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얼마나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말 액상 같은 거 이렇게 또 패스하고 굉장히 또 지식 같은 면에서 엄청 지식과 뭐 지혜 같은 게 엄청나게 또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 크리미널로 펠로니로 이렇게 딱 이 프레임을 잡고 간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TV 토론회에서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함정에 안 빠지면서 얘기만 잘 한다고 하면은 요번 TV 토론회 카멀라 해리스 충분히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 러닝메이트들 간에 이런 이제 토론회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된다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러닝메이트들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이 TV 토론회가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이 부통령 후보로 이 팀 월즈를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 팀 월즈가 와 이 말빨 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와 이 목소리도 완전히 중저음에다가 거기다가 이 특유의 이제 백인 아재 그 말빨이 있거든요. 말빨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호응도를 이렇게 또 이끌어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내기에 이 제이디 벤스랑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아주 이제 말빨이라서 그냥 신나게 주워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팀 월즈 나와가지고 막 이 TV 디베이트 한다고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은 막 빠져들어서 막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TV 토론회도 이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나 그리고 팀 월즈나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지지율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전국적인 이 조사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현재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5%포인트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경합주들에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합주들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합주들에서도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2%포인트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모두 다 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또 지지율 측면에서 진다고 하면은 올해 대선에서 이렇게 또 지금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합주들 뿐만이 아니라 원래 공화당이었던 그런 주들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이 조지아주 같은 곳에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 선벨트라고도 하는 뭐 네바다, 뭐 아리조나 이런 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들이 원래는 공화당 주였다고 합니다. 원래 공화당 주였는데 그런데 이 공화당 주였던 이 주들이 지금 좀 이제 올바른 그런 이제 공화당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절대로 트럼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주들이 경합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썬벨트까지 카멀라 해리스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뭐 아리조나, 네바다,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이 조지아주는 대선 뒤집기 그런 시도가 있었던 그런 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공화당 이기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에서 이제 경합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경합주들에서도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고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올해 트럼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헬스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지 대략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3주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단 한 번도 없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트럼프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카말라 헬스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는 말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지능적인 면에서 뭐 당연히 엄청나게 뒤지죠. 카말라 헬스한테 어디 감히 검사님한테 이 범죄자 시키고 되돌고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카말라 헬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으면서 기자들이랑 이렇게 동행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행을 하는 그런 이제 기자들과도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만 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카말라 헬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단 한 번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공화당에 이렇게 또 지지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 카말라 헬스를 이렇게 또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뭐가 두려워서, 아니 뭐 대인기피증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기자회견 같은 거 뭐 한 번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카말라 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헬스가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막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말라 헬스는 대통령 후보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냥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기다 보니까 뭐 분명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뒤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다가 갑자기 3주 전에 대통령 후보라 자기가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자기도 이제 갑자기 바쁜 거지. 갑자기 바쁘고 어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스릴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카말라 헬스 캠페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 안에 우리 기자회견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빠요. 카말라 헬스가 갑자기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대의원들의 이런 표도 이렇게 또 받아야 하고,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유세 활동도 빨리 이렇게 또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통령까지 이렇게 또 뽑아야 해. 기자회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괜히 또 섣부르게 기자회견을 하면은 또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카말라 헬스가 좀 늦게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8월 중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의혹들도 이제 다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믿습니다. 믿어요. 이 공화당 내에서도 올바르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도 제가 이 공화당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그런 트럼피들, 그런 트럼피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공화당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LGBTQ들이 이렇게 또 난리치는 거 저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 전역으로 이 도심지들에서 홈리스들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싫어하고, 불법 이민자들 너무나 많이 넘어오는 거 그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막 이 트럼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또 오바 떠는 거 그런 거는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있어야지만 이 민주당이랑 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싸워가지고 이제 올바른 정책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올바르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화당 내에 한 18명 정도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IRA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 공화당이 지금 반대,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IRA 액트
무효화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IRA 액트를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이런 에너지 크레딧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무효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이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잘 이렇게 또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IRA 액트를 전부 다 무효화 시켜버리고 막 드릴 하고,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이거는 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문이다. 너무나 심하게 환경 정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같은 거 제대로 못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름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뽑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런 IRA 액트, 이런 에너지 크레딧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오일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풀 거라고 지금 지가 집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올바르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그거는 아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는 이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IRA 이 액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정 에너지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잘 해야지만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이제 해결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줄 하면서 오일 퍼올려서 오일 계속 쓰고 이 인플레이션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된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을 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 당연히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또 지 망상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름 막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 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런 오일 협회 같은 데에서 돈을 이 정치 자금을 로비를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런 이 변명거리를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이렇게 또 깎아 내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오일을 많이 퍼올려야 한다. 진짜 친환경 정책을 버리자. 이거 진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거 진짜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것들, 허리케인 같은 것들, 폭우 같은 것들, 폭설 같은 것들 엄청나게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알래스카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이 빙하들이 계속 이렇게 또 녹다 보니까 댐에 물이 다 차가지고 댐 물을 이렇게 또 방류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마을들이 잠겼다, 홍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만큼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 빙하들이 녹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상보다 지금 더 빠르게 이렇게 또 움직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가지 말고 먼저 빨리 조치를 취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이 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만 잘 되도록 이렇게 또 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의 그런 가치들을 다 끌어당겨다가 이제 지가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요거는 절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띵팍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 본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주말에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또 가려고 하면은 $200 넘거든요. $200에서 뭐 $250 사이인데 뭐 날짜별로 이렇게 또 다르긴 다른데 주말에 이 놀이동산 이 디즈니랜드 가는데 $200입니다. 디즈니 월드도 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디즈니랜드는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호텔 뭐 디즈니 옆에 있는 그런 호텔들이나 모든 레저 이런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다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 고객들이 감소를 하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수많은 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 디즈니랜드를 막 주말에 보통 이 주말에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렇게 또 가는데 한 사람이 $200가 넘어. 그러니까 4인 가족이 간다고 하면은 $1000 나옵니다. $1000. $1000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와.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사 먹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먹어요. 음식도 또 거기 비싸. 거기 들어가서 먹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4인 가족이 이 띵팍을 놀러 가는데 $1000에서 뭐 $1200, $1300 정도가 나와. 그냥 하루 노는데. 놀이동산 가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미국인들도 이 디즈니랜드랑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 같은 이런 띵팍들을 외면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가격이 상승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디즈니랜드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식스플래그 같은 곳이나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이런 띵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띵팍들이 전부 다 이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 여기에 갈 바에야 다른 데 가자 라고 하면서 띵팍들을 지금 외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손님들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실제로 이런 소비 같은 것들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이 벅차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연준에서는 이 돈을 더 풀기 위해 가지고 금리 빨리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의 공항에서 어느 한 여성이 한 50대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이 컨베이어 벨트 있지 않습니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또 나르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이 공항에서 이 비행기 쪽으로 이렇게 또 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 사람이 거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CCTV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들어가지 말라고 딱 써붙여 있는데 왜 들어갔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신의 가방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자신의 가방 찾으려고 들어갔나? 라는 그냥 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자신을 잘 모르는 곳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는 또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마두로가 분명히 이 투표에서 졌거든요. 투표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이 마두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두로는 아직까지도 정권을 밀려주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이 대통령인 것을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그냥 생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내에서 이렇게 또 SNS 서비스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X 있지 않습니까? 이 소셜 미디어 이 X 사람들이 또 많은 이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퍼다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는 시민들이 이제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일론 머스크 새끼 뭐냐라고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X 이 소셜 네트워크 이 X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지령을 이렇게 또 10일 동안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 마두로는 끝까지
끝까지 지금 안 내려오려고 네, 그냥 쌩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야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선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야권이 당선이 된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빨리 정권을 물려줘라. 우리한테 빨리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권을 이렇게 잘 넘긴다고 하면은 너 신상 잘 보호해 줄게,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 줄게,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라고 이 마두로한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이 SNS 서비스 같은 것들 지금 막 중단을 해버리고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미친 토레, 아니 선거에서 졌는데, 그리고 그게 다 만천하에 까발려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딱 트럼프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딱 이 짓을 하려다가 미국에서 다행히도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됐죠. 물러나게 되기는 됐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 이런 짓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막 법 같은 거 바꿔가지고 이 자신이 대통령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런 마두로 같은 시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고, 트럼프나 마두로나 똑같은 작자 아닌가?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별다른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이 S&P 500은 뭐 거의 변동 없이 플러스 0.01%,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 주는 그거를 이렇게 또 극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극복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월요일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요번 주는 굉장히 좀 이제 롤러코스터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이제 다음 주에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지수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를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지금 좀 이제 관망세에 이렇게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먼데이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발도 있긴 있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또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이렇게 또 내리는 거 아마도 빅 스텝으로 0.5% 정도 이렇게 또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이 전보 레이컷 0.5%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마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 이 월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4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연준은 아마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0.25%만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간 것은 좀 너무나 오버 리액팅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만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패닉이 있었던 것에 지금 극복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안정세에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안정세에 든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는 또 없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스콘 있지 않습니까? 박스콘이 지금 5만 명을 신규 채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아이폰 16을 이제 다음 달에 9월 달에 또 공개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월 달에 이렇게 또 아이폰 16을 출시를 함과 동시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량을 이렇게 또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박스콘에서는 이
사람들을 5만여 명을 이렇게 또 긴급 채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애플에서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뭐 AI 시기도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능이 이 아이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 아이폰을 아마 바꿀 것이다. 네, 이 아이폰들을 본다고 하면 이 AI 기능이 안 들어간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아이폰, 이 AI 기능이 탑재가 된 이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바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아이폰 16 판매량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콘에서는 단디 지금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빡빡히 이렇게 또 채워두고 이게 또 특수이지 않습니까? 특수이다 보니까 이때 또 아이폰 판매량 이게 딱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사람들 엄청나게 써가지고 빨리 물량을 맞춰야지만 둘 다 이렇게 또 돈을 잘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다음 달에 또 이 아이폰 16이 이 애플에서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에 바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촬영을 하는 게 이 아이폰으로 길거리 다닐 때는 이 아이폰으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이렇게 또 촬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아이폰 13이거든요. 아이폰 13 미니 작아서 좋긴 좋아요. 작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줌이 안 됩니다. 줌이 안 돼가지고 빨리 바꿔야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AI가 탑재가 된 아이폰 16이 나온다?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꾼다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을까, 새로운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또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 US 디펜스 시스템에 이 AI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또 팔란티어 이 AI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US 디펜스 시스템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또 같이 협력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야, 이 팔란티어 또 대박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어제 팔란티어 이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랑 그리고 요번 주 이제 월요일까지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한때 49,000달러까지인가 이렇게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세계 증시가 계속 이렇게 또 안정이 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또 계속 급등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제는 6만 달러를 이렇게 또 넘기게 됐다 6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야,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번 주에 49,000달러였다가 갑자기 지금 10,000달러 이상이 올랐어. 일주일 만에.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 비트코인. 이 변동성이.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